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전우용 선킴의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멤버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전혀 이 애국 미남단 이 이름하고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부를 때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자, 애국 미남단 1호 단원 전우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스토리텔러 선킴 선생님 2호 단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현실을 현실로 인정을 못 하시는가 봐요. 누가요? 우리 저요? 주 기자님께서. 아니 저는 미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 보고 아니, 안 어울리시다고. 두 분은 미남이 맞는데 아니, 안 어울린다고 안 했어요. 왜 찔리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썸킴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썸킴 선생님은요, 중국사, 중국 이야기 책도 쓰고요. 아유, 이 여기에도 전문가입니다. 중국 좋아하셔서 이제 중국 열리고 중국 가셔야 되는데 가려고 했죠. 가려고 했는데 왜 안 가세요? 중국 비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여행 대행사에 일정 수수료만 내면은 네. 바로 이제 비자가 나왔습니다. 예. 뭐 멀티 복수도 나오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네. 이제 관광 비자가 제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일단 명동 중국 대사관 직접 가야 되고. 직접 가야 된다고요? 네. 아니, 여행사가 안 해줘요? 여행사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서가 굉장히 많아요. 신청사 많다고요? 그리고 이 지문도 10개 다 찍어야 되고. 지문을 찍어야 관광 비자를 주나고요? 이게 무슨 지금 이민 서류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 아버지 어머니 모든 신상 정보 다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요? 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리고 직업까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졸업연도까지 써야 돼. 난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고 관광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요, 이게 뭐 많이 나아졌지만 어떻게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은요, 이렇게 조금 교묘하게 치졸하게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데 중국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뭐 불에 타 죽는다 얘기 나왔는데 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도자의 말이 불러오는 파장, 이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이 국제관계에서 무슨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거나 네. 어느 나라와 MOU를 체결한다거나 그러면 언론에 기사가 막 도배돼요. 네. 몇십조 또는 몇백조 그 경제 효과. 예.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발언 경제 효과는 얼마쯤 될까요?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기업들, 지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언론도 사실은 나오지도 않는 경제 효과 가지고 다 그거 허망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경제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은 별로 없어요. 역대 우리 보자면.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 행정부에 대해서 인권외교에 대해서 좀 반발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의 그 국제적 지위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세계적 파장을 일으킬 만큼 그리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발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특히 옛날 왕들은 이런 발언이 몇 차례에 이제 걸음망을 거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명이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명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아, 그래요? 어명이 어명으로 바로 전달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다 문서로 바꿔서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승정원을 통해서 전교, 교지, 교서, 유서, 유능 각각에 따라서 각각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글로 쓰면서 하나씩 좀 그렇죠. 거르죠. 그리고 정화되고 순화되고. 쓰고 다시 또 점검하고 네? 하다못해 국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좀 명령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제되지 않고 도저히 외교적 수사라고 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 말씀 중에 제가 좀 경악했던 게 뭐였냐면 뭐뭐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가정법에 따른 원론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법에 따른 어떤 좀 이거는 뭐냐면 가정법은 뭐뭐 한다면이잖아요. 네. 요구 사항이에요.
그렇죠. 내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라서 이런 거는 이게 어느 문서에 쓰이냐면 외교 문서에서 보자면 최후 통첩성 문서에 있어요. 최후 통첩. 최후 통첩 맞습니다. 예. 선전포고 직전에 가는 문서죠. 징기스칸이 그거 말했었죠. 예. 몇 월 며칠까지 항복 안 하면 다 죽이겠다. 아, 그래요? 항복 안 하면. 네. 그렇죠. 근데 방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해가 있었다. 예. 그 로이터 통신과의 그 영어 인터뷰를 직접 원문을 봐라. 똑바로 읽어봐라. 제가 읽어봤어요. 네. 보도 내용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정말 약간 뭐라 할까 제가 해석을 하면서 소름 끼쳤던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한국 정부는 직접적인 그 무기 지원을 꺼려해 왔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그 무기 직접 지원을 꺼려해 왔다. 근데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피해가 갈 수가 있고 또 북한에 대한 그 러시아의 그 영향력이 우리와는 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알면서 얘기했다. 그렇죠. 그 러시아의 반응이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최신 무기를 지원한다면 니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러시아의 정권의 2인자가 한 그렇죠. 얘기예요. 이건 러시아의 공식 반응이죠. 그러니까 예. 공식 반응인 거고 우리가 사실은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중국 대사를 초치할 게 아니라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야 됐을지도 모를 정도의 발언이긴 한데 워낙 얘기를 좀 심각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발언으로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좋아진 게 뭐냐. 불안해졌죠. 좋아진 게 뭐 없고요. 게다가 이건 전형적인 긁어부스러운 외교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발언함으로써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북한만 좋아졌다. 그런가요? 예. 이건 이적행위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좀 관계가 괜찮았던 네. 이란도 약간 등 돌리게 만들고 러시아도 네. 그렇고 좀 중국 좀 가려고 했는데 중국과도 등을 돌려버리게 만들고. 네. 주진우 라이브에서 좀 평화가 오고 그러면 썬킴 전호영 그래서 저까지 해가지고 3명이서 저 역사 기행을 좀 기획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네.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중국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의 말 이렇게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통령실의 반응 인터뷰를 좀 똑바로 읽어봐라 얘기하고 아니 원론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얘기도 못하냐 주권국가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이 흐름 얘기 나오고 반발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국제관계에서 국가 원수의 말은 그 국가의 이른바 결정된 공식 견해로 이제 간주가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국가 원수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이 이제 저 나라 정부가 다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공식 결정한 것이다라고 예.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른바 전 세계에서 무기 화약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만 현재 이제 휴전 상태예요. 네. 정전이 그 정도 안 돼 있고 휴전 상태이라서 언제든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말 자체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살얼음을 판을 걷듯이 외줄 타듯이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조심성이 없는 발언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반발을 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 원수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원래 안 해요. 하면 안 되죠. 원래 안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네. 이건 이제 국가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갈 경우에 수습할 수가 없어서 말 자체를 대개는 언급을 꺼리죠. 애매모호하게 안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오해의 소지가 오해다라고 이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만큼 이제 여백을 넓게 두는데 이번 아예 여백을 안 뒀잖아요. 아까 그렇죠. 선kim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근데 대통령실 반응은 더 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말씀하셨듯이 원론적 발언인데 왜 그러느냐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인터뷰 전문을 읽어봐라. 또 읽어봐도 똑같은데. 근데 이 얘기는 그걸 연상케 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랑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 날리면. 예. 다시 한번 그게 우리 국민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이게 외국 국제관계에서 통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통해요. 예,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진짜 좀 뭐랄까 한국이 이 위태로운 상황, 휴전 상태에서 70년, 80년 지나고 그리고 일본 세계 4대 열강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수많은 외교적 담화를 발표하는 노하우를 쌓았는데 그게 다 날아간 것 같아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3, 4, 1언이라고 해가서 한 번 말하기 전엔 3번 꼭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그리고 이 손자병법에 이제 승전계라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 맞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일장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 서밋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이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그럼요. 모든 협상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협상이 정상회담인데 그러면은 패를 먼저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손자병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와 협상을 한다든지 누구와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은밀하게 하라. 두 번째 정면 공격이 아니라 측면 공격 우회를 하라. 특수 힘이 약할 때는 특별히.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비장의 무기가 있으면 반드시 숨겨라. 인데 패를 다 까버리면은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주고받기 안 한다. 대승적으로 우리는 아낌없이 주고 이렇게 무슨 뭐 바오밥 나무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요. 영원한 사랑 있잖아요. 핑클에 약속해줘 그런.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이게 뭐 사랑하는 과정에도 그러니까 무슨 뭐 썸 탄다는 얘기도 하고. 네, 밀당이 요즘에는. 필요하다고 정세현 장관 얘기하더라고요.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다 퍼주고 나면 그 세간에 좀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속담들도 있어요. 그죠? 어떤 속담이요? 예를 들어 무슨 뭐 그 잡아놓은 고기에 미끼 줄 일이냐 뭐 이런 식의 속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썬킴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네. 정말 연애할 때도 그렇고 밀당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패를 다 보여주고 내가 모든 걸 다 퍼주면은 그냥 착한 사람으로 기록될 뿐이지 이 연애 오래 못 가요. 아니 이거. 그래도 안 그렇죠. 연애는 줘야지. 저는 조금 좀 이견이 있는데 네.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네. 제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대체로 모자란 사람으로 기억돼요. 불쌍한 사람. 예. 그게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퍼줘서 뭘 얻을 거냐. 그걸 떠났어. 한때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부시의 푸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요구를 한다거나 무슨 이제 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문을 한다거나 이런 걸 지금 알 수가 없는 형편이지만 너무 앞서서 이른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미국의 편에 단단히 서겠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건 왜 우리 저희 고등학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가끔 패싸움하는 그런 학교 좀 나쁜 학교였었는데 공연이 그냥 맨 앞에 나섰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꼭 있어요. 어느 학교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 저도 도저히 이게 지금 남의 전쟁에 네. 그냥 왜 거기 지금 아니 맨 앞장을 서려고 하는 거죠. 대변인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아시면 그게 아니 다른 사람 보고 말 잘하는 사람 보고 말 시키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대통령이라든지 국가 원수의 대변인이 처음 생긴 게 1933년도에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굉장히 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가 딱 대공황 때거든요. 예. 그때 또 라디오란 매체가 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후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야.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참모들이 후보 대통령 당신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네.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앉혀가지고 대신 말을 시키겠다 해서 처음 대변인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말을 약간 뭐라고 할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직설적인 화법 이지 않습니까? 네, 직진이죠.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죠. 야, 내가 너니까 이렇게 하는 말인데 말이야. 내 말 똑바로 들어. 기분 나빠도 들어. 근데 국가원수가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원수가 할 말을 떠나서 국내적으로는 좀 솔직하고 뭐 수사라다 이렇게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 위태로운 4대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국력이 그렇죠. 무슨 많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어디나 만만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외교부 산하기관장 한 분은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약소국이고 우리가 강대국이다. 아니 그건 또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게다가 그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국제 관계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다면 완전히 상황을 오판하게 될 수도 있죠. 전 세계 가스 매장량 1위고 제2의 핵 무장 국가입니다. 러시아는요. 자, 근데 러시아를 약소국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군사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 지금 1인자라는 사람이 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외교 관계자들이나 그 정치인들은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푸틴 대통령은 인터넷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없고 오로지 옆에 있는 측근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근데요. 중국과 한국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뭐 호란도 나고 어떻게 풀었다 이런 게 사료에 많이 남아 있는데 러시아하고는 어땠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였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 얘기 긴데 사실은 우리 성킴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나선 정벌 얘기는 성킴 선생님이 해주시고 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러시아 이름이 좀 많아요. 한자 이름이.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좀 그거부터 좀 청취자분들 우리 수준 높으시니까 주진우 라이브 들으시는 청취자분 수준 높으시니까 중국이 왜 차이나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아시죠? 네네. 이게 중국이 진나라 진화. 때 유럽에 네. 알려져요. 진나라 때 유럽에 알려져서 그때부터 차이나가 됐는데 이때 이제 중국이 유럽에 알려진 바로 그 시점 짧은 시기인데 그 시점에 유럽도 중국이 알려진 거죠. 예. 그래서 유럽 세계를 중국인들이 이름 붙일 때 대체로 두 글자씩 붙였어요. 예. 유럽이나 그 옆에 이집트는 애굽, 예. 애굽이 뭐 출애굽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뭐 로마는 라마, 예. 그리스는 히랍 이렇게 두 글자로 붙였다가 러시아도 처음에 두 글자로 해서 나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다가 세 글자로 늘려요 나중에. 아라사, 노소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글자로 늘리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의 의식 안에는 좀 묘한 차별 의식이 있어요. 자기네 나라 이름은 한 글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오랑캐 나라 이름은 두 글자 이상. 한족이 세운 나라는 한자, 진나라 한나라일지. 그렇죠. 그다음에 고려, 조선 무슨 뭐 물길, 말갈 뭐 이런 식으로 숙신. 예.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이제 금수의 땅은 세 글자 이렇게 붙여요. 그게 미리견, 연길리, 불란서, 포도와 흉아리 이런 식으로 노소와 나오던 방식이거든요. 네. 인식이 그렇게 바뀔 만큼 17세기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고 중국과도 이제 굉장히 나쁜 관계가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17세기에 처음으로 우리와 러시아의 접촉인데 그 접촉이 군사적 접촉이었어요. 나선 정벌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조선 효종 때 그 지금 그 흑룡강 지변에서 이제 중국과 청나라와 이제 그 러시아가 국경이 애매모호할 때 네. 러시아인들이 슬슬 이제 청나라 영토에 들어온 거죠. 흑룡성에.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조선의 조총 명사수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청나라 정부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조선 조총 부대를 파견해 달라. 네.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군사적으로 첫 번째 조우가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나선정벌. 나선정벌이라고 하죠. 정벌이라고 부르면 좀 아니, 민망하긴 하죠. 정벌은 아니죠, 솔직히. 그렇죠. 네. 정벌은 민망하죠. 파견했네요. 그래서 이 파병이죠. 네.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 우리가 그 군대를 파병한, 그러니까 남해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첫 번째 사례이긴 한데 그것도 네.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정속적인 없이.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갔던 거라서. 그리고 방금 아라사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사 공사관에 이제 고종이 피신했다 해서 아관 파천 알겠습니다. 또 있었고. 네, 알았어요. 마치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자, 선생님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좀 지혜롭게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알았어. 다독이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벌인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국민이 벌인 일이라면 정부가 수습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이러고 있고 게다가 계속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들이 수습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 내 편이라는 이원적 접근을 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늘 강조하지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는데 굳이 왜 적을 스스로 만드냐. 그것도 맨 앞장에 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요. 예. 뒤에서 이스라엘도 뒤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이렇게 무기를 주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나서서 그 두 러시아 중국한테 일단 바로 로이터 통신 원문 영어에서 굉장히 그 섬뜩한 표현 하나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기를 뭐 직접 간접 지원을 하면 그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lethal aid가 될 것이다. 치명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러시아가 경고를 했다.
알겠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걱정돼 죽겠네요.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인데 어떻게 할까? 전우용 선생님, 성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